네, 시장에서의 뜨거운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뜨거운 감자 종목들 봤는데 근데 이 뜨거운 감자에 국내를 대표하는 대장주들의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왜 시장은 반등하고 있는데 1차 랠리를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전차, 특히나 대장주들이 왜 안 오르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정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반등하면서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주들 올라주고 있고 기아차, 현대차는 최근 시장 하락에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낙폭을 고스란히 맞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상대적으로 이번 반등에 지지부진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표 종목들에 대한 그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개별 종목들까지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11일 96,800원을 최고점으로 해서 현재 뭐 82,000원에서 3,000원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오늘 현재는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 8만 원 초반대에 이제 머무르는 이유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그 미국에 있는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월 중순쯤이었죠. 미국 그 텍사스주 자체가 이제 그 한파에 휩쓸리면서 이제 전력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주부터 이제 다시 공장이 재가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쨌든 셧다운됐던 기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좀 길어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발생되는 피해가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약 한 하나로 4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이 이제 재가동을 하지만 이제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화되어서 공장이 가동되기까지는 약 한 4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일단은 그 매도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현재 그 미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식에 대한 이제 그 니즈보다는 국채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여파로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이제 이런 섹터에서 좀 매도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볼륨을 줄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연기금에서 워낙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염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조회를 해봤더니 올해 이제 1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연기금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약 한 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금에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데 한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올랐는데 삼성은 너무나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중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세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주식도 다 빠졌어요. TSMC도 빠졌고 다른 이슈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반도체 슈퍼호황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반도체가 슈퍼호황이다. 그리고 계속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그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반도체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는 좋은 게 맞다라고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비단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만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한 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전월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TSMC의 실적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TSMC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월 달 좀 한번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 해가지고는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통상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춘절이라는 명절을 세죠. 우리나라 설날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일수가 줄어듭니다. 또 다른 달에 비해서 영업 일수가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회사의 그 이제 판매량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TSM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물이 부족해서 생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노이즈성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잘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반도체 가격을 그만큼 잘 받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그런 이유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황을 보고 있느냐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그 볼륨 자체가 한 460조 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한 19% 상승한 548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볼륨 자체가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라면은 이런 기간적인 조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겨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뜨겁게 상승하지 않는다고 불안하신 분들은 네. 아마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원래 대외적인 변수에 좀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은 또 아닙니다. 기간적인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기간적 조정이지 뭐 추세가 꺾일 만큼 큰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점 대비만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 기간 조정을 잘 버텨봐야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비중을 늘려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신규 매수로? 저는 신규 매수나 비중을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씩 이제 한 번에 아예 큰 금액을 좀 사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형주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삼성전자 물어보셨을 때 네. 제가 85,000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8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유효한 가격대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오히려 좀 많이 오른 편인데 SK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공포에 사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남들이 옆에서 내가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같이 사는 게 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점에 물리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우리 증시 오늘과 내일을 이렇게 시청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좀 긴급 진단 이런 식으로 시장이 위기가 왔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특집 방송이 있다라면은 그럴 때가 바로 내가 눈여겨보는 종목을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모두가 다 환호하는 시점에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둘의 차이를 좀 꼽아보자면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이미 진출한 상태고 이 부분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네네. SK하이닉스는 오로지 이제 메모리 쪽을 봤다가 인텔이라는 그 인수를 하면서 네.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SK하이닉스 두 가지 강점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도 딱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기대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됐던 측면은 바로 디램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 지금 현재 인텔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부분에서도 장애물로 여겨졌던 이제 그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 기관들의 승인이 계속 현재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관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지만 이제 인수합병이 완료된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한 기관에서는 작년에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약한 부분으로 이제
고리로 연결이 되었던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그 낸드 플래시 쪽으로는 앞으로는 좀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그럼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아직 다른 주요국에서 그 인수합병과 관련되어서 승인이 안 난 국가가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까지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된다라면은 아마 SK 하이닉스도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참에 SK하이닉스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앞서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현재가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 13만 원대 부근 또는 13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만 원 이하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7만 원까지도 한번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은 11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뷰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느냐 이 차이는 살짝 네,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 보여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도 많지만 그 중소형 부품사 들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 종목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하나의 지표로 따라 움직일까요? 아니면 좀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을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냐 또는 아니면은 뭐 수주를 직접 받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접근하느냐 네. 여기에서는 약간의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 자체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게 바라본다라는 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업체들이 좀 골고루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혹시 팀장님의 탑픽이 네.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워낙 그 시황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 이런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뜨겁게 상승을 했다가 올해 지금 현재 그 설비를 이제 더 늘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하지만 어차피 매출은 잘 나올 게 올해 자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는 그런 개별 종목들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오늘 그 이제 발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EU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EU 안에서 반도체가 좀 이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20조 원까지 20%까지도 한번 그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전 세계 그 반도체 시장에서 볼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각국 정부가 다 지금 자기 나라 안에서 반도체가 좀 생산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와 같이 기존에 어느 정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을 당연히 러브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대형주들이 눌리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 대한 볼륨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갈 그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실제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받쳐주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해보면서 같이 가져가신다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하나 나온 뉴스가요. 미국과 중국이 민간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 협의체고 TF를 만들면서 네네. 뭐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네. 둘이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좀 완화되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경쟁사들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좀 네네. 우려가 있던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 쪽에서도 뭔가 지금 계속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워낙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미국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말로 지금 현재 일본과 뭔가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뭔가 이제 협상을 할 때도 좀 더 유리한 뭔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정부도 좀 생각을 하듯이 모든 지금 산업 분야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22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를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중국 정부가
오히려 그 폰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워낙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중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 국내 업체들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팀장님 오늘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요. 이런 종목은 사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적극 기회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정미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